예, 안녕하십니까. 대한애국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당원 가입 시스템이 오늘 새벽 한 2시 반경 완료가 됐습니다. 홈페이지는 지금 자막을 넣도록 할 건데, gkpp.co.kr, kpp.co.kr이 없어서, great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great korea. G가 좀 들어가는 부분을 좀 숙지를 하시고요. 온라인 당원 가입 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계속 이 서명대에서 거의 다 서명대에서 당원 가입을 받았잖아요. 이게 써가지고. 근데 예를 들면은 그냥 서울에 거주하는 한 사람이 당원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미디어워치에 오든지 조원진 의원 사무실 가든지 서명대 가든지 아니면은 평당원 카페에 있는 당원 가입서를 다운받아서 프린트하고 적어서 팩스로 넣어야 되는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좀 벤처 정당들은 거의 다 온라인 당원 가입 시스템으로 하는데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게 시간이 걸린 이유가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당원 가입 시스템은 처음 해보니까 뭐 미디어치 유료 독자 관리 시스템을 해봤는데 당원 가입 시스템은 훨씬 더 보안하고 이 버그를 막는, 그러니까 좀 시스템이 훨씬 더 정교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본인 실명 확인이 반드시 돼야 되고, 뭐 우리 당원, 미디어치 유도독자야 뭐 실명 확인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훨씬 더 프로그램이 좀 정교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 저는 사실은 이 당원 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구입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흔히 보면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뭐 예를 들면 무슨 레스토랑이나 뭐 골프장이나 그래서 회원 관리 시스템을 해가지고 뭐 생일 때 문자도 자동으로 나가고 뭐 이런 건데 한 1억 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판에 논의하다가 막판에 이게 그거를 너무 비용이 비싸서 못하게 되니까 만약에 이제 그게 됐으면은 사실은 이제 그 시스템하고 홈페이지하고 바로 연동시켰으면은 빠른데 그 시스템을 구입 안 하다 보니까 직접 시스템을 이제 만들게 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는 최지민 부대변인이 다 실무를 담당을 했고요. 직업이 웹기획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전문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뭐 제가 뭐 17년간 미디어치는 어떻게 보면은 홈페이지 운영 회사잖아요. 꽤 많은 이 웹마스터들과 일했는데 최지민 부대변인이 일을 아주 철저히 처리해서 그나마 큰 실수 없이 이제 정상 오픈이 됐고, 뭐 그래도 좀 버그가 날 우려들은 있어서 연휴 내내 이렇게 검토는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버그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서버만 잘 관리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뭐 제 개인적인 기대는 지금까지 우리 당원이 한 2만 5천 명이 넘은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직접 당비를 내는 당원이 글쎄, 제가 뭐 제대로 보고받은 건 없지만은 5천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이 당원 가입 시스템을 통해서 추가로 한 10월 안에 한 5천 명 정도. 그 정도 책임 당원이 모이게 되면은 굉장한 거죠. 굉장한 겁니다. 이 단기간에. 그리고 이 홈페이지와 이 평당원 카페 등등에 대해서 우리 당분들이 좀 제가 볼 땐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뭐, 너만 잘났나 그럴 수 있겠지만은, 아니, 뭐, 제 직업이 홈페이지 관리 회사니까, 그리고 커뮤니티 사이트도 제가 해봤고, 그래서 그 기준 가지고 제가 운영을 하는데, 원래 한 5년 전만 해도 홈페이지를, 정당 홈페이지가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막 1억씩 갖다 드렸습니다. 여의도 오면은 그래서 막 기획사들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영상 뭐 서비스 플러스 커뮤니티 서비스 그래서 뭐 10만 명의 지지층을 모아준다 그래가지고 사기 엄청 치고 다녔죠. 예전에 이 여의도 브로커들.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 참 사기꾼에 강한데 뭐 정치인 주변에 사기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 홈페이지 사기꾼들한테 많이 당해요. 이 정당이나 이 정치인들이나. 근데 이게 완전히 깨져버린 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톡, 텔레그램, SNS 시대가 오다 보니까 정당이나 정치인 홈페이지에 사람을 모아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모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카톡, 텔레그램, 페이스북에 쫙 모여 있는데 이게 무슨 예를 들면은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커뮤니티에 들어간다? 거기 왜 들어갑니까? 거기서 모여서 자유한국당 홈페이지는 가서 공지 정도 확인하고 자유한국당 홈페이지도 온라인 당원 가입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근데 당원 뭐 순서에 가입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냥 뭐 해놨겠죠. 그러니까 커뮤니티는 각 SNS 그리고 홈페이지는 당 공지와 온라인 당원 가입 시스템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 당 홈페이지에 지금 우리 평당원 카페가 있잖아요. 이 정도 커뮤니티 기능을 붙이려면요. 네이버가 난 뭐 저 네이버는 뭐 해체시켜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기능만 얘기하면은 네이버 카페가 언제 생겼습니까? 창업과 동시에 네이버가 아마 90년대 중반 나왔는데 그때부터 네이버 카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려 20여 년간 네이버는 카페 게시판 기능을 업그레이드 해온 겁니다. 그리고 카페 회원 DB 관리도 업그레이드 해온 거예요. 그 시스템을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만든다? 돈 얼마 들겠어요? 제가 볼 때는 몇 억 줘도 못 만듭니다. 왜? 20년간 업데이트 해온 노하우가 있는데 그걸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어떻게 구현을 하며 지금 우리 평당원 카페가 한 지금 5천 명이 넘은 것 같은데 이 정도 규모가 거의 상주를 하고 있는데 이 커뮤니티에 그 서버 비용은 또 어떻게 하며 게시판 기능이 네이버만큼 안 되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또 어느 정도겠습니까? 제가 볼 때 월 몇 천만 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당원 가입 시스템 이거 250만 원 들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전체 그러니까 당원 가입 시스템을 제외한 거는 무료 게시판을 활용해가지고 무료로 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게 부산시당의 박찬호 사무처장이 초안을 만들어서 넘겨줬고 아까 말씀드린 최지민 부대변인 자체가 웹기획자니까 그냥 프로그래머 없이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무료고 온라인 당원 가입 시스템만 250만 원 들여서 아주 그냥 깔끔하게 당비를 아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땐 더 추가할 게 없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오히려 홈페이지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당원분들이 홍보할 때 홈페이지 전체 링크를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당원 가입 시스템 링크가 지금 평당원 게시판에 올라있지 않습니까? 그 링크를 페이스북, 카톡, 텔레그램에 쫙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당원들이. 링크를 가지고 홍보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링크를 들어가 보면은 우리 당의 뭐 당원 강령 속에서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링크를 들어가서 우리 당 소개를 보고 당원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SNS가 발달되기 전에는 예를 들면은 미디어치 홈페이지를 홍보한다 그러면요. 미디어치 메인 페이지를 홍보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홍보 안 하죠. 기사 개별 링크 가지고 홍보하죠. 미디어치 자체를 홍보하지 않고 미디어치의 기사 하나하나를 링크 가지고 홍보하죠.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체 메인 페이지로 다 사람들 몰릴 필요가 없고 우리 당원들이 그 홈페이지에 상주할 필요도 없고 게시판은 그냥 자유 게시판하고 건의 게시판 2개 정도 놔뒀는데 당연히 관리를 할 겁니다. 관리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 커뮤니티 기능이 떨어지니까 평당원 카페는 그대로 유지를 해서 평당원 카페를 통해서 당원들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 거죠. 홈페이지가 하긴 하는데 기능이 평당원 카페가 더 앞서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당원 카페라는 거는 다른 당에는 없죠. 다른 당에는. 우리만 있는 건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정치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이거는. 이 이른바 뭐 일베라든지 오유라든지 뭐 서프라이즈라든지 이제 이런 거와 유사한데 이거는 홍보 기능보다도요. 당내 여론 수렴 기구, 즉 조직 관리 기능이 더 강합니다. 제가 관리를 해보니까 그래요. 물론 홍보도 하는데 홍보 기능이라는 것은 원래 전체가 다 홍보 기능이에요. 아니 당내에서 무슨 집회를 한다? 그 홍보 기능 아닙니까? 제가 정책위에서 선관위 정책위원장 토론 나간다? 홍보 기능이죠. 그러니까 홍보 기능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홍보에 능력 있는 사람 가서 다 하는 거고
평당한 카페의 관리라는 것은 이른바 정치 커뮤니티들의 관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거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그때랑 유사한데, 이런 정치 커뮤니티 사이트를 관리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관리자가 아예 안 들어가는 방식이 있어요. 지금 일베 같은 방식이죠. 관리자가 거의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일베를 제외한 웬만한 정치 커뮤니티는 다 관리자가 직접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질문 들어오면 답도 하고 뭐 해요. 뭐 일베도 그건 있긴 한데 그건 주로 기능적인 얘기고, 근데 그건 무슨 차이냐면은 일베는 오프라인 조직 모임을 불허하잖아요. 오프라인 조직 모임을 불허하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지는 논란이나 혼선을 웹마스터나 관리자가 정리해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임이 없으니까. 근데 반면 웬만한 정치 커뮤니티 사이트는, 예를 들면 저 좌파 쪽의 오유나 특히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계속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모임을 하니까 오프라인 모임에서 얘기 나온 게 와전돼서 막 게시판에 올라오면은 어쩌면 허위사실이잖아요. 허위사실했다고 삭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조직에서 논의하다가 혼선 빚어져서 잘못 올렸는데 그걸 삭제하기 시작하면은 그거 다 회원들 떠나는데, 우리 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오프 조직이잖아요. 오프라인 조직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뭐 시도당부터 이른바 임의단체까지. 거기서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딱 보면은 이거는 중앙당이 하지 않은 얘기예요. 중앙당 지도부가 하지 않은 얘기인데 그렇다고 게시글에 올라와요. 그러면 그거를 삭제를 하느냐? 아니죠. 먼저 정정해 줘야죠. 이거는 당의 입장은 원래 이렇다. 그래서 그걸 게시판에 들어가는데, 또 질문도 무진장 들어오잖아요. 질문도. 그럼 그거를 모두 공지사항으로 답변을 한다?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질문 하나 들어올 때 답변할 때 맨날 지도부 회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24시간 돌아가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관리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관리자로서, 그리고 당 지도부로서 이제 뭐 선거 때까지는 잠시 쉬겠지만은 너무 명백하게 아는 건데 잘못된 글이 올라오면은 즉각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바로 잡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린다. 허위사실, 거짓 음해를. 그럴 때는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과거글을 봐가지고, 과거글을 쭉 보면은 이 사람이 당에 대한 정말 생산적이고 건전한 비판을 하려다가 실수한 건가? 아니면은 처음부터 무슨 사탕팔이나 홍준표나 혹은 문재인이나 그쪽 지지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의도적으로 분탕을 일으키느냐? 그걸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 판단은 회의가 아주 안 됩니다. 이 실시간 커뮤니티 사이트는요, 회의로 할 수 없고요. 그냥 자기 책임만 해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고, 솔직히 최지민 부대변인이 몇 번 강퇴를 시켰다가 우리 사무실에 막 찾아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자체가. 자기는 건전한 비판을 올렸는데 운영자가 볼 땐 이거는 의도적으로 조직을 허무는 정치 공작에다 그럴 때 강퇴를 시키는데 진짜 아닌 거야, 본인이. 그럼 뭐 우리 사무실도 찾아오고 해가지고 다시 복귀시키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책임자가 자기 책임하에서 하면서 결과로서 평가받는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제 창당을 마치고 이제 또 선거가 들어가잖아요. 각 시도당 선거 들어가고 막 임의단체적인 심사가 들어오니까 이 틈을 타서 외부 분탕 세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여요. 근데 보인다고 또 막 날릴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아닐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 대한애국당 평당원 카페는 새누리당 시절 막 그냥 마음대로 막 징계하고 제명을 시키니까 그 새누리당 평당원 모임으로 만드는 게 넘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도메인이 지금 메인 도메인은 따로 사가지고 포워딩을 시켜놨는데 모든 게시글 도메인이 새누리로 돼 있으니까 이거 홍보하기 꺼름직하다. 그렇죠. 우린 공당인데 새누리를 홍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금 카페를 준비 중입니다. 대한애국당 공식 카페를 지금 준비 중이고, 이 현재 있는 카페는 글쓰기를 금지시킨 다음에
더 글은 못 쓰는데 DB는 보존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우리 이 당원들은 다 새 대한애국당 공식 카페로 이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상당히 고민되죠. 이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5,000명 이상을 확보했는데 이게 전체가 넘어 들어와야 되거든요. 물론 공지는 다 갈 겁니다. 회원들에게. 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당원 가입 시스템이 완비됐기 때문에 온라인 당원 가입 시스템이 우리 대한애국당 공식 카페니까 당원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지금 시스템을 하는데 이거 자동으로는 안 됩니다. 자동으로 되려면요. 네이버 카페의 회원 DB와 당원 명부 DB가 완전히 호환돼야 되는데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 시도당명을 적도록 해놓고 그거를 이 중앙당 총무하고 확인을 해야 돼요. 수작업으로. 그렇게까지 해야 될 건가 했는데 일단은 하기로 했습니다. 예. 왜? 당원 카페니까. 그리고 일단 분탕을 줄이고. 근데 뭐 제가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할 때는요. 분탕을 줄이려고 들어가면요. 카페가 활성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분탕이라는 게 필요악이고 이게 완벽하게 이게 분탕인지 아니면 내가 당에 대한 충성심으로 예를 들면 당 지도부를 공격을 하더라도 이게 충성심인지 분탕인지 구분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히 분탕을 유지를 하는데 지금 일단은 이 공식당이고 온라인 당원 가입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은 평당원 카페에 가입한 다음에 당원을 가입하려면 이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로 평당원 카페에 있는 온라인 당원 가입 시스템 링크로 가서 당원 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당을 정말 한번 당원으로서 제대로 활동하고 싶다 하면은 기술적으로 어렵지가 않으니까 일단은 당원들만 활동하도록 하는 걸로 했고요. 글쓰기는 그대로 닉네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순수 실명제가 위헌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변희재다? 뭐 저는 제 이름 실명 씁니다. 근데 모든 카페에서 반드시 실명을 쓰게 한다는 것은 위헌이 나왔고 물론 기술적으로 지금 가능한데 이게 정당이 위헌이 나온 사안을 이 순수 실명제를 강요한다. 이게 취지에 안 맞고 순수 실명제로 운영했다가는 정말 게시판 그냥 쫙 가라앉습니다. 쫙 가라앉아요. 의견을 못 내요. 그 대신에 분탕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이 가입한 시도당 등을 봐서 누군지는 이제 운영자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정도로 설명드렸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 관리나 평당원 카페 관리나 이런 것들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계속 해온 사람들이 있고, 저는 계속 해왔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당에서 뭐 제가 하는 게 적절하다. 실제로 제가 만들었고 평당원 카페를 이게 필요하다 판단해가지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필요하다해서 판단해서 만들었고 커뮤니티 사이트나 홈페이지를 운영해봤고 우리 미디어치 기자들도 다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재민 부대변인은 웹기획자고 당분간은 저는 이렇게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혹시 더 뛰어난 이제 관리자나 기획자가 들어오면은 넘겨줄 텐데 하여튼 제가 계속 강조한 거는 홈페이지에 돈 들이지 마라. 홈페이지는 온라인 당원 가입 시스템과 공지면 된다. 그 안에서 디자인을 바꾸면 되지만은 무슨 이상한 기능 붙인다고 돈 들이는 것은 제가 계속 반대해 왔고 그 확신은 제가 분명합니다. 이제요 국회의원들 홈페이지를 안 만들어요. 조원진 의원 홈페이지 없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 몇 천만 원 1억 들여서 만들었거든요. 이제 안 만들고 블로그와 주로 페이스북을 연동시킵니다. 그게 맞죠? 그게. 지금 검색이요. 네이버 위주로 돼 있잖아요. 우리 홈페이지는 아마 메인만 우리가 네이버에 등록하면 검색이 될 거고 평당원 카페는 카페 게시글도 검색이 됩니다. 홍보의 효율성에서 홈페이지로 하는 것은 이제 철지난 얘기죠. 철지난 얘기에서 최소한의 기능만 놔두고 그리고 평당원 카페가 커뮤니티 당내 의견 수렴 기구가 되고 각 모임이 밴드, 카톡, 텔레그램 하는 거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건. 그거 뭐 그 얘기도 나왔는데 못 만들게 하자. 방법이 없어요. 만들지 말라 그래서 안 만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밴드, 카톡 여기서
정말 그 허위 사실이 많이 돌아다녀요. 이게 악의일 수도 있고 선의일 수도 있는데, 그럼 그걸 확인하면은 알려줘야 돼요. 누군가. 그 지금 제가 그 평당원 카페 관리자가 알려주는 겁니다. 뭐 지난번에 제가 무슨 여성연합하고 강남우파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지 말라 그랬다 제가?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거든요. 제가 여성연합 아마 총무하고 강남우파 대표 그리고 거기에 호국단 오상종 상황실장 신민철이 있었는데 여성연합에서 다른 이벤트를 하기에 너무 인원이 적어서 태극기를 빼달라. 그래서 이게 중앙당에서 그럼 새로 뽑아야 되는데 상황실에서 지금 당장 이게 뽑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더 해주고 최대한 빨리 빼주겠다. 근데 이게 제가 여성회와 강남우파가 태극기 성조기 드는 것을 못하겠다. 이건 명백한 거짓 음해잖아요. 제가 그때 평당원 카페에다 글 안 쓰면은 전 지금까지도 음해당했을 겁니다. 그 건으로. 지금은 저도 그런데 다른 좀 당의 주요 활동자들에 대한 음해가 얼마나 심합니까? 발견되는 즉시 바로바로 확실한 것들은 알려줘야 되는 거죠. 네. 평당원 카페에 안 들어오고 카톡이나 밴드에서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다 즉각 징계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진실을 알려주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우리 당원들에게 정말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당원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소한 저는 거짓 탄핵, 거짓 태블릿 PC 조작을 밝히기 위해서 당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정당에서 그렇게 막 쉽게 막 거짓으로 남을 음해한다는 게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회의가 들 정도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내가 같이 거짓 탄핵을 밝히고 태블릿 PC 조작을 밝힐까? 탄핵 사기를 밝히겠다는 심정으로 누구를 비판하는 건 좋아요. 저를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거짓은 안 되잖아요. 거짓이 습관화되면요. 결국 저는 보수파리들이 거짓말이 습관화돼가지고 좌익이 들어온 거짓 탄핵을 못 막았다고 보는 겁니다. 진실에 대해서 이 진실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보수가 이렇게 훈련돼 있었으면요. 거짓 탄핵 안 일어났어요. 이미 거짓말과 음해로 썩어빠진 보수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무너졌다 보거든요. 대한애국당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 하나 비판하더라도 사실 하나하나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러면 카페 관리도 훨씬 쉬워질 겁니다. 감사합니다.